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168페이지 등록면허세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등록면허세는 다시 정리하지만, 자, 크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관련, 자, 저세를 정리하면서는 가장 큰 핵심 세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한 단어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 역시 개념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 등록, 등록하는데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등록면허세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밖에 권리, 이 권리 등에 대한 등기 등록하는데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이 등록면허세는 2011년도부터 기존의 취득세하고 등록세 일부가 통합이 돼서 등록세 빠져나가고 등록세 일부하고 면허세 세금하고 통합해서 등록면허세가 되기 때문에 좀 취득세하고 좀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그럴 때 이 재산권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해서 등기 등록하는데 부과된 세금인데 먼저 기본적으로 이 등록면허세에서 용어, 용어를 정리함에 있어서 이 등기라든가 등록을 그냥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그러면 등록면허세의 등록은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통합해서 등록이라고 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관심들은 아무래도 부동산과 좀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냥 부동산은 등기를 요하는 행위가 되어 있는데 등록이라고 표현을 해도 그런 점에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면허서에서 사용한 용어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등기 등록하는데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등록 행위 따라서 과세가 돼서 행위세에 해당이 되겠죠. 행위세. 또 등기 등록하는데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유통세 요 해당이 되어진다. 그런데 등록면허세의 특징으로 행위세, 유통세도 중요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등록면허세는 하나의 수수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방세에 해당이 된다는 것.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죠.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의 성격은 이런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부과된 지방세로서 수수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방세라는 걸 바탕을 둬야 우리가 3월호 좀 심화해 가면서 정리할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방세죠. 그래서 이런 등기 등록하는데 등록을 하는 자가 이게 부과되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하면은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등록면허세의 개념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 부가징수 등록 면허세도 우리가 기본적인 세금의 부가징수 절차 틀을 봤을 때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지수, 가상금 틀 있죠. 그 틀을 활용해서 등록 면허세도 신고, 납부에 한 지방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물론 특별징수라든가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할 경우도 있지만 등록 면허세도 기본은 신고, 납부에 한 지방세에 해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적으로 기본인 가산세라든가 가산금의 적용에 있어서 등록 면허세도 가산세의 규정, 가상금 규정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 그런데 요 신고, 납부에 한 우리가 지방세에 해당이지만은 또한 등록 면허세의 특징으로 우리 단원 가서 정리가 되겠지만 등록 면허세는 간주 신고 제도가 있다는 것도 좀 특징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간주 신고는 신고지 아니한 때도 납부세를 갖춰 납부한 때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간주 신고가 있다는 걸 꼭 바탕을 좀 두시고, 그러면서 이 부과되는 지방세, 지방세로서 보통세 우리가 해당이 되고 직접세인데 이 등록 면허세는 역시 지방세 세목에 따른 지방세 세목을 구분할 때 도세로서 자치구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도세로서 구세, 그래서 도구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도구. 그래서 도구를 등록하자 이러면 정리가 쉬워지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좀 기본을 좀 해두셔야 되죠. 그럼 이제 교재 흐름대로 이제 이런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 개념서 봤지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이라든가 역시 등기법 시간에 좀 연관해서 정리할 내용들이 나오죠. 왜 재산권 등이랑 우리가 등록하는 데 부과된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그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갑돌이가 을한테 갑이 을로부터 돈을 좀 빌려왔죠. 돈을 빌려오면은 갑은 채무자가 될 것이고, 당연히 갑은 채무자, 을은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 이 정도야 기본인데, 그런데 지금 갑이 돈을 빌리면서 을한테 을이 그럽니다. 너 부동산 좀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갑의 소유가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더라. 저당권 설정.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되죠. 이럴 경우에 이 납세 의무자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은 이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채무자 갑은 저당권 설정자가 될 것이고, 을 채권자는 저당권자가 되겠죠. 저당권자가 되겠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 납부할 의무는 등록을 하는 자니까 을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갑의 부동산을 잡지를 않는다면 갑이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하는 자의 입장은 저당권자가
등록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면서 저당권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가 등록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채권자 개인 을한테로 돈도 빌리지만은 우리가 더 자금 융통을 많이 하는 데는 금융기관이죠. 은행이죠. 자, 은행. 자, 이 되기 때문에 이 등록면허세에 납부할 의무는 저당권 설정 등기에 바탕을 둬서 자, 저당권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될 것이고 뱅크, 은행이 될 것이다. 은행. 자, 이런 틀로 놓고 정리하는 게 유용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5월 과정 흘러가면서 이런 대의등기, 채권자 대의등기를 고려한 대의등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좀 여러분이 민법 등을 좀 많이 바탕이 돼서 흘러와야 되니까 세법 시간에 우리 자 이번 첫 과정의 기본서 과정에서는 납세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하는 자 의무를 너무 깊이 생각되지만은 저당권 설정 등기 이와 관련한 등록 납부할 의무는 채권자, 저당권자, 뱅크한테 있다. 은행, 관행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관행이란 불공정 관행의 의미가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힘들어지니까 등록을 하는 자는 저당권자, 채권자, 은행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역시 교재에는 그 틀이 없지만은 기본으로 그럼 납세 의무자가 나왔으면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하는데 자, 행위로 부과하니까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 행위. 등기라든가 등록 행위 그 자체. 행위 그 자체가 자, 과세 대상이 되겠다. 그 자체. 자, 이걸 언급한 이유는 제가 취득세하고 좀 구분 좀 해달라고 그랬죠. 취득세도 취득하는 데 부과된 지방세지만 과세의 대상은 13가지 물건이 열거돼 있죠. 그런데 등록면허세 대상은 등기 등록 행위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등기 등록 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게 등록면허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 등을 말해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계산 단위에 따른 분류로 종가세하고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체계도 있고 종량세 체계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도 특징이죠. 그래서 정력이 있지만 말소 등기 등에서는 건당으로 과표 산정이 이루어지니까 종가세, 종량세를 함께 지니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에 자, 가액을 자,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겠다. 자, 그럴 경우에 이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역시 이 가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등록면허세도 자, 이 가액의 결정의 원칙이 있고 자, 외외가 있고 자, 특례가 있겠다. 특례. 자,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원칙과 외외 특례는 취득세 과표 결정의 틀하고 같습니다. 틀은 기본 틀은 그래서 원칙하면은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외외하면은 시가 표준액 자, 특례하면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자, 특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원칙인 신고가액은
등록 면허서도 신고 납부한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자, 신고가액인데 이 가액의 의미는 당연히 등록 당시 가액을 자, 등기 등록권자가 신고에 의하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등록 당시 가액을 신고에 의하는데 키가 되는 건 등록 당시 가액의 신고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등록에 있어서 그럼 부동산 등록, 즉 부동산 등기 등이죠. 이 부동산 등록 당시에 가액이 자, 과표가 되는데 이 부동산 등록 행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등록 행위에 따라서 과표가 구분이 되는데 그 등록 행위를 보면은 자, 이 가액의 의미에서 등록 행위에 따라서 자,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고 크게 채권 금액이 과표로 크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록 당시에 자, 가액의 과표 결정은 부동산 가액에 의하냐 채권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부동산 가액은 자, 소유권 등기와 관련한 과표는 부동산 가액 가등기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가액 지상권 자, 설정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가액이 과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부동산 가액이 과표가 된 경우를 확실히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암기틀도 하겠지만은 부동산 가액이 과표가 된 경우는 소유권소 가등기가 지상권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소가지 즉 속이 없다, 우리가 소가지 없다 그러죠. 또는 이건 뭐 정리하는 의미에서는 싸가지 없다, 싸가지, 소가지든 싸가지든 이렇게 정리하면서 소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싸가지가 없으니까 부동산 등록의 과표에 가장 크게 결정되는 부동산 가액이 과표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 금액이 과표로 결정될 경우는 네 행위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된다서 저당권 설정, 경매, 가압류, 가처분. 자, 그래서 먼저 주의할 거죠. 가등기하고 가압류, 가처분을 좀 구분해 주는데 우리가 이 정도 경험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 채권자인데 우리 지인이나 주위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갚지를 않습니다. 날짜가 됐는데도 지났는데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채무자의 집이라든가 자동차 등을 잡아야죠. 빚을 갚으면 다시 풀어주려고 그렇죠? 그럼 뭡니까? 가압류 신청하죠. 또는 처음으로 가처분 신청하죠. 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등록 면허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세금을 기초를 뭘로 계산할 것이냐? 얼마 받을 돈이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뭐 저당권 설정이 키가 되지만은 채권 금액 염두에 두자. 그런데 이런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되는데 채권 금액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없을 때는 채권 목적이 된 거,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채권 금액으로 간주해서
과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목적, 이 단어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등록면허서의 특징으로 가액인 종가세가 아니라 수량으로 결정되는 한 건. 자, 수량치인 한 건이 과표로 결정될 경우가 있는데 이 한 건 하면은 뭐 합병이라든가 지목 변경 등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자, 한 건이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어진다면서 한 건을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 등을 구분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이 과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세 금액이 과표가 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과표가 되고 요역지 가액이 있는데 그러면 요역지 가액은 지역권 설정에서는 요역지 가액, 그래서 이제 지역권의 요역지 가액입니다. 승역지가 아니죠. 여러분이 민법 등을 하면서 요역지하고 승역지도 구분하겠지만 지역권 설정에 따른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요역지 가액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지역권에 역시 지니까 부동산 가액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소가지, 싸가지든 소가지를 정리할 때 이 지는 지상권하고 지역권 역시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민법 등에서 지역권을 공부를 할 때 요역지, 승역지를 구분하죠. 그걸 좀 바탕을 두면 부동산 가액이 되는 지는 지상권 설정을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올 임대차 금액이 과표가 될 경우인데 올 임대차 금액은 임차권 설정에 있어서는 올 임대차 금액이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신고가액의 원칙에 부동산 등록 당시의 가액의 부동산 등록 행위에 따라서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한 건, 전세 금액, 요역지, 올 임대차 금액 등 구분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비중도가 좀 이렇게 낮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리는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원칙이 있다면 외외가 있는데 그러면 등록 면허세도 시가 표준에 지방세법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과표가 결정될 경우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틀하고 의미가 같죠. 하고 자, 첫째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자,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역시 무상 취득일 경우에는 역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틀 좀 맞춰서 그래서 이름 같죠. 원칙하고 외에는 역시 금액비고 신하고 시는 비교해서 MAX 큰 금액이 과표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원칙 신하고 예외 시하고서 신시 쏴 이렇게 틀 잡았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의 특례는 취득세에 적용됐던 암기틀이 있죠. 자, 국수공판장의 부동산 거래법에는 검증까지 있죠. 검증이 이루어진 자,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국수공판장의 검증까지 들어가야겠죠. 과표 결정에서는. 자, 그런데
이 국수 공판장 검도 중요하지만 저는 등록의 특징으로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로 결정이 되는데 등기 등록 당시 등기라든가 등록 당시 가액으로 그러니까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라든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액이 달라질 경우에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결정이 된다는 거 주의, 취득세 아닙니다.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자,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질 경우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등록 과표 결정은 신시 싹 틀 잡아서 정리하시되 부동산 등록의 당시의 가액인 이 가액의 결정에 부동산 가액과 채권 금액 등에 구분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 등록면허세 세율도 한번 봐야겠죠. 등록면허세 세율은 자, 취득세 세율보다 더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등록행위가 다양하니까. 자,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 세율도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세율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우리가 법인 등기 등의 세율도 역시 정리하면 좋지만은 뭐 시험처럼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에 초점을 둬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랬을 때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지방세 세율로서 역시 표준 세율을 따릅니다. 표준 세율을 따른다. 근데 등록면허세도 중과세율 적용이 있습니다. 중과세율.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도 이 표준세율에 초점을 두되 중과세율 규정이 있다는 것. 등록면허세는 이럴 때 자, 표준세율 등의 등록면허세 증가 이 세율의 구조를 보면은 일정한 비율인 정률세하고 일정한 금액으로 작성하는 정액세 구조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정률세하고 정액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세 구조가 있다는 것도 특징.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수량적으로 결정됐던 말소 등기는 한 건이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건당 6,000원이라고는 정액세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분.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등기 표준세를 따르기 때문에 역시 조례 정하는 바요 50% 보험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50% 가감하는 탄력세율도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에 50%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 탄력세율이 적용할 수가 있죠. 표준세율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동산 등기에는 표준세율은 이 부동산 등기 행위가 보세요. 이렇게 다양하죠. 소유권 가득인 다양하니까 소유권과 관련한 등기세율과 소유권 외에 자, 뭐 소유권 외에 하면은 자, 전세권 등이 있겠죠. 전세권 설정 등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설정 등. 자, 그다음에 특히서는 과표 결정에 한 건이 과표가 되는 말소 등기가 있겠죠. 자, 말소 등기. 자,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겠다. 말소 등기 등. 자, 그래서 자, 소유권과 관련한
등기 행위에 대한 등록 면허세 표준 세율은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백분율로, 자, 천분율은 1000분의 8, 백분율은 0.8 하나가 있죠. 이 보존 등기는 1000분의 8, 0.8. 그러면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자, 유상과 자, 무상이 있더라. 유상과 무상. 자, 그러면 유상에 따른 자, 세율은 1000분의 20, 2.0이 있습니다. 2.0. 그럼 무상에 따른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1000분의 35, 자, 3.9에서 1.5가 있습니다. 1.5%가 있겠다. 1.5. 그럼 무상 이전 등기에서는 자, 1000분의 15, 1.5인데 상속을 한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0.8이 되는 겁니다. 0.8이 있죠. 잠깐 더 봅니다. 자, 다음에 전세권이든 가등기가 됐든 경매든 가처분이든 지역권이든 임차권이든 그 소유권 외가 이렇게 다양하죠. 소유권 외에 대해서는 세율은 동일하게 1000분의 2, 0.2가 적용이 됩니다. 1000분의 2가 적용이 된다. 자, 그런데 말소 등기는 한 건이 과표가 되기 때문에 정액세로서 건당 6,000원, 건당 6,000원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말소 등기 한 건당 6,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등기의 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일정한 비율이 적용이 됐을 때 그 세액이 6,000원 미만, 6,000원 미만이 나올 때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하겠다. 6,000원. 자, 그래서 6,000원 했으니까 미만일 때 세액을 6,000원 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특징이죠. 최저한세 적용의 의미가 있겠다. 최저한세 제도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늦은 한도로 세금은 내야 되는 거서 지금 부동산 등기에 대한 최저한세입니다. 법인 등기에 대한 최저한세는 더 커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최저한세는 건당 6,000원이 정액세가 되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해서 가액이 한 비율이 적용될 경우에 6,000원 미만일 때는 자, 그 세액을 6,000원 부과가 되어진다는 게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인데 소유권 외에는 전세권이든 가등기, 가압류 등이든 1000분의 1로 동일하죠. 문제는 소유권인데 소유권에 대한 등기 세율이 보존 등기는 0.8, 유상은 2.0, 무상은 1.5, 상속은 0.8이잖아요. 자, 이 틀은 제가 취득세,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을 제가 언급을 할 때 암기틀이 있죠. 암기틀 기억하십니까? 매매는 1월 2일 날 하자. 상속은 38선이다. 증여는 8.15 광복절이다. 원시 취득은 18 그랬죠? 자, 그 지금 암기틀에서 큰 것만 따지자. 그 말이에요. 등록면허세는. 그 말은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서는 농지 여부라든가 비영리 사업자 여부를 구분하죠. 38선의 3은 농지, 8.15 광복절의 8은 자, 비영리 사업자. 매매 1월 2일 날 매매하는 것은 일이었습니까? 농지잖아요. 그런데 등록면에서는 농지 여부라든가 비영리 여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암기틀이 큰 거, 보존 등기에 따른 원시 취득의 보존 등기를 치니까
원시 생각에서 18에서 0.8 하나죠. 그다음에 유상은 1월 2일 날 매매하는데 그래서 2. 자, 무상은 8.15 광복절이죠. 1호. 상속은 38세의 8이죠. 그래서 취득세, 우리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를 암기틀을 활용한 이유가 등록 면허세 표준세까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암기틀을 활용해서 정리해서 여기에 등록 면허세는 암기틀로 취득세라면은 그 암기틀의 2% 기준세율이죠. 이걸 더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되는 겁니다. 이런 틀로 좀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소유권 외에는 소유권 이외니까 2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표준세를 다 확인해 봤죠. 그런데 제가 등록 면허세도 중과세율 틀이 있습니다. 중과세율. 자, 이 중과세율은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법인의 설립이라든가 설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여기서 이 등기는 법인 등기다 그 말. 그러면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를 할 경우에 그 법인 등기 세율의 3배 중과세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등록 면허세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법인 등기 세율의 3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 자, 이 3배만 기억하시는데 훨씬 취득세 중과는 복잡하잖아요. 네, 등록 면허세 중과는 3배 중과세 100분의 3배 중과세만 틀만 자면은 구분이 쉬워지니까 이런 자 등록 면허세 세율을 한번 구분해 봤죠. 그래서 뭐 많은 것 같지만 취득세 바탕을 놓고 흘러오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은 이제 자 179페이지 이제 자 교재는 면허에 따른 등록 면허세도 나오는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다음 179페이지 보시라고 그랬죠? 이런 이제 등록 면허세 부가징수. 그러면 등록 면허세 부가징수 부담시키고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 부가징수에 역시 납세지가 등록행위가 다양하니까 많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등록면허세 납세지도 관심은 부동산 등기니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납세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소재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랬죠? 소재지는 맛이 없으니까 소세지. 취득세도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세지. 자, 그러면 납세지 틀을 잡아서 정리해서 다른 등기 행위가 다양하지만 부동산 등기만 초점을 둬도 우리 시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제가 등록면허세 시작할 때 언급하려다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등록면허세는요 3월달 5월달 설명을 할 때 역시 등록 설명은요 거의 칠판 한 판입니다. 한 판으로 거의 정리되거든요. 자, 왜 제가 한 판은 우리가 피자 한 판도 그러는데 한 판 하냐면은 등록은 출제되면 한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자, 출제 안 될 수도 있고 출제되면 한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판에 정리할 때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은 뭐 중요한 틀 있잖아요. 틀로 정리하면 오히려 시험적으로는 더 등록면허세를 더 쉽게 더 정리할 수 있어도 판단되어지는데 그만큼 버리지 말고 제가 정리한 내용 위주로 해서 반복해 주시면은 오히려
출제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다시 가서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납세는 부동산 소재지. 그런데 자 등록면허세도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및 납부 방법이죠.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신고 납부가 어떻게 되냐 다른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등록하기 전까지죠. 여기서 등록하기 전까지란 등기소 등록관청에 관계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란 등기소 등록관청에 관계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를 하기 전까지라고 해서 하기 전까지 신고고 납부할 지방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 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본 60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상속등도 뭐 경황등을 따지니까 막 연장되지만은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할 지방세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라 할지라도 자 과세된 후 중과세 대상 비과세 받은 후에 등록면허세가 과세 추징될 수가 있더라 그 말. 자 그래서 자 중과세 되었을 때 과세로 전환되었을 때 중과세 해당된 법령으로 적는 해당된 날 과세로 전환된 사유 발생일이 있는데 그 해당된 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할 지방세인데 갑자기 또 30일이 나오죠. 30일. 과세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비과세 감면 면제받은 후에 등록세 추징 과세로 전환이 될 때는 30일 내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제가 후에 그 일을 더 설명할 때 있으니까 지금은 30일 내 그 말은 일반적인 등록 면허세하고 과세가 중과세 비과세가 과세일 때 취득세도 과세가 중과세 되었을 때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됐을 때는 취득세 틀하고 같더라. 취득세하고 틀을 같이감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등록면허세는 하기 전까지든 30일 내든 당연히 신고하고 납부가 이루죠.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부수를 갖추어 납부하였을 때가 있더라. 그러면 세금을 납부했을 때 신고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부수를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본다 의미가 되니까 제가 특징할 때 간주신고라고 그랬죠.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신고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부수를 갖추어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받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고를 다하지 아니할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신고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부서를 갖춰서 납부한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등록면허세 특징을 꼭 확인하는데 취득세하고 혼돈하면 아니 되옵니다.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한 자 지방세인데 취득세 마찬가지로 부족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 되고 그 추징을 함에 있어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럼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따라서 역시 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그럼 보통 징수는 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틀은 취득세에서 봤던 틀하고 흐름, 일반적인 절차하고 같습니다. 즉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그랬죠. 전까지 신고 납부 또는 3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등록세를 하기 전까지든 자 30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고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보통 징수 방법인데 역시 가산세 양날깃하라고 그랬죠. 날깃하면서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진다. 자, 그런데 등록 면허세라 할지라도 신고 납부에 한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도 기한 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취득세에 적용되는 중가산세, 괘씸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취득세는 중가산세, 괘씸죄가 있지만 등록 면허세는 중가산세 제도가 없다는 거. 자,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이미 총론틀 잤지만은, 자, 등록 면허세도 찐득이 부가세 적용이 있죠. 등록 면허세 납부세액에는 지방교육세 20마리가, 감면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 자 20마리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 이게 등록 면허세 부가세 찐득이 규정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에 등록 면허세 자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할 경우는 등록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회사 정리라든가 또는 회복이라든가 말씀이 회복시킨다거나 또는 지목이 묘진 등기 등에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국가 등에 대한 자 비과세를 크게 틀 한번 봐주시면 등록 면허세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피자 한 판, 등록면허세도 한 판, 칠판 한 판으로 정리해 드렸죠. 왕시자는 뭐 적은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가장 핵심 골격들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걸 좀 반복 정리를 마음을 갖고 저는 이제 다음 시간을 재산세를 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